안녕하세요. 재즈가 좋다의 찬 아트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재즈 뮤지션 그리고 재즈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재즈와 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문제를 파면 팔수록 굉장히 설명하기가 애매해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지식인과 9문장의 글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구글을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없는 이 문제들을 답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텐션을 예로 들거나 사운드 등 화성을 주로 예를 들면서 답을 해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중국의 역사인 삼국지는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역사는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역사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정리들은 하고 가야겠죠. 첫 번째로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음악이란 말 그대로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이죠. 대중문화는 중산층이 생겨나면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는 소비 주체가 필요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하는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굉장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면 음악인들은 누가 키울 것이며 누가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대중음악은 사람들이 즐기는 좋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돈 주고 구매하는 대중이라는 소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중음악은 이 구매력과 경제력이 갖춰진 중산층이 등장하면서부터 발전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민속음악과 고전음악도 대중음악일까요? 정답은 네, 아닙니다. 대중음악은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인데 민속음악과 고전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오해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중음악이라는 정의를 좀 더 폭 넓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대중음악이란 대중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퍼뜨려지는 음악, 다수의 대중이 듣는 음악, 기존의 음악을 다양하게 차용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속음악은 무엇일까요? 민속음악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곡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곡들도 있죠. 아리랑인데요. 혹여나 주변에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국번 없이 123에 걸어서 포상금을 타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민속음악인 아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은 지역마다 다 다른 가사와 음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대중음악은 다수의 매체와 동시다발적으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반면에 민속음악은 그 지역에만 한정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음악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전음악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고전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인데요. 고전음악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교육기관을 통해 전해집니다. 국가나 기관을 통해 보호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고전음악은 대중음악에 상대되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대중음악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안다면 상대되는 말로는 잘 쓰이지 않겠죠. 대중음악은
말 그대로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인데 18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청중들은 이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서는 이 음악이 대중음악이었던 것이죠. 또 생각이 아주 깊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정의를 한다면 저기 경북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데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해졌으니 고전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대중음악과 민속음악 그리고 고전음악의 구체적인 큰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음악이 이 특징으로 나뉘어져 분리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집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각각의 특징을 가진 대중음악과 민속음악, 고전음악이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경북대에서 국악을 가르친다. 하지만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해졌으니 고전음악인가? 라는 질문에서 국악의 본질을 찾아본다면 민족 특유의 정서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노래라는 느낌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맞습니다. 민속음악이긴 하지만 고전음악의 특징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교양 시간에 기타로 벚꽃 엔딩을 배웠다고 해서 벚꽃 엔딩이 고전음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또 18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보면 청중들이 고전음악을 즐기고 있는데 이때는 이 음악이 대중음악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중음악, 민속음악, 고전음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각각의 음악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아닌 특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교집합처럼 각각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민속음악처럼 비교적 소수들만 즐기는 인디음악도 대중음악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중음악을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쉽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자면 중심부는 서울, 주변부는 서울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심부란 권력, 자본, 대중매체의 통제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주변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단체 및 조직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이나 유명한 메이저 밴드들은 당연히 주가 되어 중심부에 포함되겠고 상대적으로 주류에 밀려난 인디 밴드는 주변부에 속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보자면 대중음악은 언제나 돈을 따라갔는데요. 1900 초반년도 미국을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이 흑인 노예들을 마구 잡아오던 시절 주 소비 계층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백인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잡혀오면서 돈을 가지고 올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흑인들이 즐길 만한 노래를 만들까요? 백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만들까요? 당연히 백인들이 즐길 음악을 만듭니다.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심부는 백인, 주변부는 흑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디 음악도 이
주변부에 속하는 것이죠. 민속음악처럼 소수들이 즐기긴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그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퍼뜨려지며 중심부에 비해 적긴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듣는 음악인 것이죠. 이 중심부와 주변부는 항상 바뀝니다. 인디밴드 혁오가 무한도전에 나오자마자 바로 음원 차트 1위를 달리면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올라오는 것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체들이 점점 빨라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중심부와 주변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대중음악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재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대중음악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어야 더욱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백인들이 노예로 잡아온 흑인들의 문화를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인종차별의 대명사로 만들어진 민스트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